안녕하세요. 자, 최근에는 저희 유튜브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오늘은 네. 그 질문을 속 시원하게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보내주신 질문 자체가 아이의 교재 풀고 공부하는 걸 어떻게 좋은 우수한 학습 태도 쪽으로 연결하느냐 이것과도 연관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아이의 우수한 학습 태도를 원하신다면 이 문제와 저희 사례 공유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문제를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4학년 되면서 수학에 심한 문제들이 나오면 조금씩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아이가 학습하는 채점을 해주고 틀린 문제를 깊이 같이 풀었는데 아자아이들은 스스로 채점을 하는 건가요?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시나요?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는 아이와 해결해가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렇죠. 이제 또 한 가지는 궁금한 점은 딸아이가 이제 혼자 답을 봐서 고치는데 엄마가 채점하면 많이 틀리면 기분이 나쁘니 그냥 본인이 채점하겠다. 근데 이걸 믿고 스스로 냅둬야 하는지, 틀린 문제 해답지 보고 답만 고치고 끝날까봐 이걸 조금 해석하고 본인이 공부를 더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자, 이런 질문들을 해결할 때 결국 질문을 좀 정리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점을 누가 하는가. 그렇지. 이 질문 하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제가 최근 EBS 강용철 쌤이라고 저희 아이도 좋아하는 쌤인데 네. 저는 그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의미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중학생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학습의 애티튜드, 태도의 기본 원칙과 심화 원칙이 있는데 그 심화 원칙의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심화의 원칙 중에 그러니까 왜 우리 문제집 풀 때 기본편, 심화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심화편은 어떤 애들이 하죠? 기본 된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 안 돼도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렇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심화의 태도 중에 틀린 문제를 탐구하고 보완하는 능력이 있는 이제 고학년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불편한 거와 직면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탐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아까 문제 주신 것 중에 교재를 풀고 나서 채점을 어떤 방식으로 부모가 유도하느냐에 따라 이 심화의 자세가 갖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를 보완하고 내가 뭘 틀렸지 탐구하고. 그쵸. 그래서 이 스킬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대단한 엄마들이에요. 그쵸.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 풀고 나서 다 이런 거 직면하잖아요. 집에서 온라인 강의 학습 외에도 부모님들이 잡아주실 때 교재 많이 선택하셔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채점의 기술이 아까 얘기했던 심화의 자세, 문제를 보완하고 탐구하는 능력으로 길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초등부모 뿐만 아니라 아직 중등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을 잘 독려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좀 접근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할 때 좀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점뿐 아니라 이제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요한 원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번에 다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시험이야, 현장 진짜 시험이야 100점 맞는 게 중요하지만 집에서 풀 때는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가 이걸 체크하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의 학습이니까 뭘 모르고 뭘 아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00점인데 100점보다 좋은 80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은 저희 아이들한테는 반학기 선행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학년 이제 2학기 되는 우리 C군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 수학은 되게 자신만만하게 푸는데 그쵸. 4학년 2학기 수학은 되게 하기 싫어해요. 자, 이거 좀 저희의 에피소드인데 얘가 계속 100점을 맞춰오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시험 보는 거 금요일날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그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막 100점을 항상 맞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여러분 항상 염두하세요. 그런 쪽으로 잔머리를 잘 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바빠갖고 그 애들한테 인간에서. 직접 점수를 내지 못하게 주지 못하고 애들한테 너희가 시험 내서 풀어봐. 왜냐면 어찌됐건 인강에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쵸.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문제를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뽑아서 100점을 계속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단원 중에서 뭐 자기가 공부해가는 단원들이 있는데 본인이 제일 잘하는 도형 제일 만만한 도형 맨날 그 도형만 자, 이 100점 의미 있으세요? 사실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빠가 그래서 설득을 했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내지만 우리 4학년 C군은 제가 직접 다시 진도를 체크해주고 시험을 내줬거든요. 왜냐면 성향에 따라 보셔야 돼요. 성향이 알아서 하는 애가 있지만 틈만 나면 잔머리 굴리는 애가 있어요. 얘를요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 성향이에요. 성향. 그랬더니 얘가 4학년 2학기 맨날 그 도형만 풀 때는 100점을 맞다가 다시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이제 공부한 범위까지 나가니까 막 60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충격선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빠, 나 불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시험 안 보면 안 될까? 이걸 하더라고요. 회피를 하는 거죠. 그렇죠. 회피라는 거죠. 불편하니까. 60점 맞으니까, 50점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한테는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4학년 1학기 거는 100점 만점이 좋아. 근데 4학년 2학기 거는 처음에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4학년 2학기 거는 65점이 100점이야. 이러니까 얘가 그렇지. 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얘한테 회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지 않고 4학년 2학기 반행 선행이니까 이거의 100점은 아직 배운 게 아니니까 아직 제대로 학교에서 학습한 게 아니니까 65점이보다 100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이 붙어서 지금은 4학년 2학기 거는 80점 만점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한테 그 틀리는 게 불편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틀리는 걸 직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원리로 가볼게요. 이 원리로 가본다면, 지금 질문한 거, 채점을 누가 해야 되는가, 가장 바람직한 건, 채점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본인 스스로 동그라미 칠 때 희열과, 내가 아까 이거 좀 아리까리 했는데 틀렸네. 이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좋은데, 그 아이의 성향상, 아이가 채점을 자꾸 안 하거나 채점을 고치면 이때는 부모님이 같이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죠. 화내지 마시고요. 나쁜 게 아니라 기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애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은 그렇죠. 이거 채점했을 때 틀렸으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답 안 고쳐도 돼? 근데 여기다 별표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면 한 학기가 마치거나 또는 한 권을 다 떼면 이제 틀린 별표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이독을 하면 별표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2번 별표 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다 했다, 이 책을 다 뗐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별표가 많은 문제들을 골라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어려운 문제, 이 학기에 그 단계에서 얘가 반드시 마스터해야 될 것은 그 별표 많은 문제들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틀려도 된다. 근데 이제 모르는 걸 간추리는 작업이다. 그렇죠. X가 아니라 이제 별표. 그렇죠. 별표. 이 문제가 별인 거야. 이 문제가 별인 거야. 그럼 이걸 네가 반복해야 나중에 힘들지 않아. 그래서 별표. 그 다음에 이제 또 뜰 때 별표만 풀어보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런 관점이면 이제 애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태도도 형성이 되고. 네. 그렇죠? 또 두 번째 또 질문 중에 틀린 문제를 이제 아이가 그 엄마가 고치면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게 나쁘다라는 공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왜 엄마한테 그게 부끄러워? 사실 집에서 틀리는 건 다 연습이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얘네 말들을요, 그냥 제가 부끄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 수정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그쵸. 걔도 그렇게 해주세요. 틀린 문제가 지금은 X표가 아니라 별표인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너의 실력을 올려주는 중요한 문제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표는 가능성이야 라고 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채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부모님의 자세. 그리고 애들이 부끄러워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관을 바꿔주셔야 아까 우리 그 심화의 자세 중에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보완하는 이 심화의 원칙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 별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보완해야 될 내용이야 라는 자세를 어디서 키워주냐. 바깥의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평가해주러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심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지문자의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틀린 문제를 탐구하고 보완하도록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어려운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한 그쵸. 또 2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별표가 엄청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정말 어려운 문제들, 아까 질문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고 넘어갈 것인가. 해답지를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선생님? 막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또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태도를 길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가 100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가 80점을 어떻게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아자합시다.